병원에 가다 보면 나는 아파서 갔는데 계속 그게 재발한다든지 원인 없이 잘 아프다든지 하는 거는 턱의 균형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5년차 치과의사이자 20년 이상 턱관절 장애 치료를 하고 있는 문치과병원 원장 문영주입니다. 원장님, 오늘 주제는 원장님이 이제 책으로도 네네. 내신 내용인 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네. 턱을 주제로도 2권의 책을 내셨잖아요. 네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치과 치료를 하다가 막히는 게 많았어요. 사랑니를 빼고 났더니 머리가 많이 아파졌다. 그 다음에 치아가 서로 맞물림 이런 거는 다 잘 닿는데 안 씹힌다 이러는 환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 우리 몸에 이 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네. 어떤 질환을 좀 일으키나요? 턱이 안 좋으면 턱이 아파서 잘 못 씹게 되죠. 씹을 때 아프거나 또 턱이 안 좋게 되면요. 여러 가지 근골격계의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턱은 우리 몸의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치아와 턱은 우리가 씹을 때 씹는 역할, 말할 때 치아가 없거나 턱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하죠. 여기서 또 하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자세 유지예요. 그래서 치아와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자세,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균형이 무너지면 근골격 신경계의 기능장애나 통증 같은 게 유발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다 보면 나는 아파서 갔는데 계속 그게 재발한다든지 원인 없이 잘 아프다든지 하는 거는 턱의 균형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틱장애가 심한 환자가 있었는데요. 정신과 약을 먹다 보니 간이 되게 나빠져서 입원까지 하게 된 환자도 있었어요. 틱장애도 균형의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이유 없이 머리가 계속 아프다든지 MRI 찍어서 문제 없어. 그거는 턱관절의 균형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가령 귀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갔어. 그랬더니 문제는 없어. 그러면 귀의 통증이나 또 이명, 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잘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몸의 균형 얘기했잖아요. 균형인데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 바퀴가 한쪽이 빠져 있거나 바람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울죠. 성능이 떨어지죠. 똑같아요. 운동선수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턱의 균형이 좋으면 피지컬 퍼포먼스, 균형 능력이 좋아져서 신체의 운동 능력이 향상돼요. 턱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턱관절은 이 귀 앞에 있거든요. 이 귀 앞에 턱관절 움직이는 그 관절이 뇌하고 그 머리뼈에 되게 얇은 부위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턱을 이렇게 맞을 때 그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이 턱으로 전달되는 힘이 센데 뇌에 굉장히 심한 자극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턱을 맞으면 유리턱이라고 그러잖아요. 턱만 맞으면 다운당하는 권투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뇌에 가깝기도 하고 턱은 또 이쪽에 경추 1, 2번 이쪽에 중심이 있어요. 고속도로로 비유를 하면 톨게이트 부분이 경추 1, 2번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뒤틀리게 되면 갑자기 뇌 척수액이나 이런 게 흔들림이 확 오게 돼요. 이렇게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턱이 약한 사람, 그 유리턱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들은 턱의 균형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런 분들이 턱의 균형을 잘 맞추게 되면 유리턱이 안 되죠. 턱에서 이렇게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나면 그것도 턱관절 장애인가요? 그렇죠. 소리 나고 입이 적게 벌어지고 하는 거는 당연히 턱관절 장애의 하나의 증상이에요. 소리 나는 게 잘 고쳐지진 않지만 잘 교정하게 되면 원위치료 가게 되면 쓰는데 문제 없고 잘 치료가 됩니다. 본인 턱이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개는 양손으로 살짝 귀에다가 이렇게 대고 귓구멍에 살짝 손가락을 넣어서 입을 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편차가 심하다든지 한쪽이 먼저 벌려지고 이런 것도 턱의 균형이 안 좋은 사인이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눈꼬리에서 입꼬리까지 거리 있죠. 양쪽에. 그 거리 차이가 있다든지 한쪽이 얼굴이 더 이렇게 커 보인다든지 그런 것도 턱관절의 균형이 무너져 있을 때 보이는 사인입니다. 그 사진 찍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 왜냐하면 얼굴의 기둥은
턱이에요. 기둥이 한쪽이 닳아서 짧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면 얼굴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돼요. 이 모형을 한번 볼까요? 이 노란 게 디스크거든요.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에는 디스크가 있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입을 벌려야 말하고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턱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회전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요. 이렇게 회전 플러스 미끄럼 운동, 팔주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움직이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밸런스가 잘 안 맞았을 때는 이렇게 디스크가 빠져나가요. 뼈끼리 이렇게 움직일 때 닿게 되면 뼈가 닳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닳게 되면 한쪽 턱이 짧아지게 되죠.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고 소리나 다른 증상으로도 아 내가 균형이 안 좋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턱관절 교정을 하면은 어떻게 맞춰지는 거예요? 턱관절 교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던 게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입속에 여기에 마우스피스를 껴서 얘를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이 디스크가 제 위치에 오게끔 유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고 안 맞았을 때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얼굴의 균형이 회복이 되면 몸의 균형도 같이 회복이 돼요. 턱관절 장애를 좀 일으키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인은 긴장 속에서 살죠. 긴장하게 되면 이를 깨물거나 이를 많이 갈게 되죠, 잘 때. 이를 다물고 있는 낮에 그런 습관과 저녁에 잘 때 이갈이가 턱관절 장애의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밥 먹거나 할 때 한쪽으로만 많이 씹게 되는 경우가 되게 안 좋아요. 한쪽으로만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먹으면 돼요. 또 잘 때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가 엎드려서 이렇게 자잖아요, 한쪽으로. 그러면 한쪽에 턱관절이 눌리게 되고 또 엎드려서 자는 자세가 되게 안 좋아요. 턱관절 장애에서 잠잘 때 베개가 중요해요. 베개의 제일 1번은 형태보다는 재질이에요. 재질이 안 맞으면 근육을 많이 긴장시켜요. 그 다음에는 높이와 형태예요. 베개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족을 못해서. 이거 베보면 또 불편하고. 그분들이 감각이 민감해서 알긴 아는데 재질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리털이 잘 맞지 거위털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베개의 재질에 대해서도 좀 참고해서 편한 베개를 베라. 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좀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만할까요? 첫째는 통증, 그 다음에 입이 원활하게 크게 안 벌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턱에서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입을 벌릴 때 가운데로 똑바로 일자로 벌어지지 않고 지그재그로 벌어진다든지 한쪽으로 이렇게 벌어졌을 때 기울어서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턱관절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턱관절 장애는 대부분 긴장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한쪽으로 써서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긴장이에요. 현대사회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빨리 처리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긴장하게 돼요, 낮에. 우리가 긴장을 푸는 운동이 있는데요. 혀를 위에 뒤에다가 가볍게 대고 입술은 다물고 소리가 나면 어금니가 뜰 거예요. 어금니가 뜬 거를 확인한 상태, 이 상태로 한 3분 정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양치하고 난 뒤에 나는 꼭 이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간, 그래서 생활 루틴에 이거를 꼭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면 우리가 몸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약 먹죠. 근데 사실은 약도 중요한데 쉬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약이나 물리치료 또 장치치료도 하는데 쉬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이게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오늘은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에요. 또 중요할 뿐만이 아니고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 중요성을 깨닫고 턱을 잘 쉬어주는 운동 아까 가르쳐 드렸죠. 그 습관을 고쳐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